안녕하세요. 다산에듀 전병실 원장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단락비, V곡선, 단락곡선, 자기여자 종합적으로 다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러니까 한마디로 딱 어떤 것에 대해서 배우는 게 아니라 그냥 나머지 이제 동기기의 주요 내용에서 담지 못한 것들 여기다 다 넣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따가 문제를 풀 때도 문제가 굉장히 많죠. 한 30문제가, 30 몇 문제야? 33문제. 문제가 굉장히 많은데 하나씩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계산하는 게 주로 없다 보니까 주로 암기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일부는 내용 이해를 하시면은 뭐 암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그런 내용이 될 것입니다. 보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단락비라고 하는 거 보죠. 단락비. 단락이 뭐죠, 여러분? 단락이 쇼트입니다. 쇼트. 선이 짧게 연결된 거죠. 원래 길게 연결돼야 되는데 짧게 연결된 걸 가지고 우리가 단락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단락된 비율이라고 하는 거는 무엇이냐? 단락된 비율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래 정상전류를 IN, 노멀 상태에서의 전류를 IN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정상전류 분해에 그다음 쇼트전류 IS, 쇼트됐을 때의 전류의 비율을 우리가 단락비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정상일 때 어떤 회로가 한 10A 정도가 흘렀는데, 아니 쇼트되니까 이게 100A가 흘러? 그럼 몇 배입니까? 10배가 되는 거죠, 그쵸? 그 10배, 그거를 우리가 단락비라고 합니다. 그냥 배라는 말을 빼고 그냥 10 어떤 숫자로만 나타내게 되는 거죠. 10. 그래서 그런데 이거는 뭐냐면은 퍼센트 임피던스, 이 회로에 전기를 방해하는 성분이 깎아먹는 퍼센트 분의 100 이것과 일치하게 됩니다. 만약에 퍼센트 임피던스가 1이다 라고 하면은 단락비가 100인 거죠. 1분의 100이니까요. 퍼센트 임피던스가 예를 들어 20이다 그러면 단락비가 5인 거죠. 단락비가 5다는 얘기는 뭡니까? 정상일 때보다 쇼트되면 5배의 전류가 더 흐르겠구나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 앞에 있는 식보다는 이 식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K는 단락비라고 하는 거는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이다. 그래서 문제가 이제 두 가지 타입으로 나와요. 하나는 퍼센트 임피던스가 5%이고 5%일 때 단락비가 얼마냐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고, 뭐 단락비가 1.2일 때 퍼센트 임피던스는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게 됩니다. 그럼 퍼센트 임피던스는 당연히 단락비 분의 100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죠. 100 나누기 단락비 하면은 퍼센트 임피던스가 역시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단락비가 큰 게 좋을까요? 작은 게 좋을까요? 결국 단락비가 크다라는 얘기는요, 내용 한번 보시죠. 단락비가 크게 되면은, 단락비가 크다는 얘기는 임피던스는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임피던스는 작다는 얘기입니다. 임피던스가 작다는 거고요. 임피던스가 작다는 얘기는요, 전기자 반작용이나 혹은 전압 변동률이 작다는 뜻입니다. 이게 이제 임피던스가 작은 우리한테 좋은 거 아닙니까? 전기자 반작용이 작은 우리한테 좋은 거 아닙니까? 전압 변동률이 작은 우리한테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정도가 높다. 단락비가 바로 크다는 얘기죠. 크다는 건 우리에게 좋은 겁니다. 대신 단점도 있습니다. 공극이 크고 그러니까 그 부피가 크고 무겁고 비싸고 뭐 이런 것들은 단점에 해당되는 거죠. 그게 이제 첫 번째 단락비에 대한 얘기입니다. 두 번째 V곡선. 곡선의 모양이 마치 알파벳 V와 같다고 해서 V곡선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이거는 우리가 위상 특성곡선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되냐? 동기전동기를 무브와 운전하게 되면은 동기전동기를 무브와 운전하고 계자 전류를 높였다 줄였다 조절하게 되면은 전기자 전류가 커졌다 작아졌다 하게 되는 특성을 보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떠한 지점에서
계좌 전류를 크게 하게 되면 전기자 전류가 커집니다. 만들어지는 전기가 커지는 거죠. 자, 근데 어떤 지점에서 또 계좌 전류를 작게 하게 되면 역시 또 커지게 되는 지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치 이게 알파벳 V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우리가 V 특성 곡선, 그 다음에 위상 특성 곡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시험에 잘 나와요. 요 지점이 전기자 전류, IA가 이게 전기자죠. 아마추어에 흐른 전류니까 이건 필드에 흐른 전류라 계좌 전류고요. 전기자 전류가 가장 작을 때, 이때 역률이 얼마냐 이걸 물어봅니다. 이때 역률은 코사인 세타는 1이 됩니다. 1. 코사인 세타가 1이 되고, 만약에 그것보다 더 여자시키게 되면, 그러면 무슨 여자입니까? 이거 과여자죠. 과여자. 여자를 더 시키게 되면은 마치 콘덴서처럼 작용을 해서, 콘덴서는 진상 역할을 합니까? 지상 역할을 합니까? 전류를 늦게 합니까? 전류를 빠르게 합니까? 전류를 더 빠르게 하죠. 진상 작용을 하게 됩니다. 진상 역할을 하게 되고, 다음에 계좌 전류를 더 적게 하게 되면은, 만약에 여자를 적게 하는 부종여자로 운전하게 되면은 뭘로 작용한다? 리액터, 코일로 작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진상입니까? 지상입니까? 지상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역률이 우리 집이 안 좋다, 우리 건물이 역률이 안 좋다, 어떤 계통이 안 좋게 되면은 그때 할 수 있는 거는 주로 이제 지상인 경우가 많으니까요. 코일 부하를 많이 해서 지상인 경우가 많으니까 이때는 콘덴서를 사용합니다. 콘덴서는 뭘 하게 됩니까? 그러니까 진상을 공급하게 되는, 진상 전류를 공급하게 되는 거죠. 전류를 더 앞선 전류를 공급하게 되는 거죠. 근데 자, 이 전동기를 무버로 운전하게 되면 이걸 우리가 동기 조상기라고 합니다. 동기 조상기는 상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얘는 진상과 지상 모두를 보상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진상, 이렇게 되면 지상. 그러니까 콘덴서 역할도 하고 코일도 역할을 하는, 진지상 모두 다 양쪽 역할을 병행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것도 아주 잘 나옵니다. 자, 가로치기 뭐라고요? 계좌 전류. 세로치기 뭐라고요? 전기자 전류. 이 문제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동기기 위상 특성 곡선, 그 책에 역시 나오게 돼 있죠. 자, 역률이 1인 경우 전기자 전류는 최소가 된다. 과여자 시 앞선 전류가 흐른다. 진상 전류. 부종여자 시 리액터로 동작하며 지상 전류가 흐른다. 그래서 여러분이 외워야 될 거는 과여자보다는 주로 부종여자를 주로 시험 문제에 물어보게 됩니다. 따라보세요. 리 기억하시죠. 부종여자 하면은 리액터다. 리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247페이지 3번에 단락곡선 있습니다. 볼게요. 전격 속도에서 3상을 단락하고 계좌 전류를 증가시킬 때 단락 전류의 변화 곡선으로 전류가 크므로 전기자 반작용, 감자작용으로 철심의 포화가 없이 직선이 된다. 그래서 전기자 반작용에서 이 단락 곡선이 직선이 되는 이유는 뭐냐라고 하게 되면은 전기자 반작용 때문에 딱 그렇게 대답을 하면 됩니다. 248페이지 4번 자기유저 한번 읽어볼게요. 무여자로 운전하고 있는 동기발전기 무부하의 장거리 송전선을 접속하면 발전기의 잔류자기에 의한 전압 때문에 90도의 앞선 전류가 흘러 전기자 반작용은 자화작용을 하여 단자전압이 높아지고 충전전류도 늘게 된다. 이와 같이 단자전압이 계속 높아지게 되는 현상을 자기여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다. 그러니까 원래 전원이 계속 높아지는 겁니다. 송전선의 충전전류 때문에, 송전선에 걸리는 시성분 때문에요. 자기여자 방지법. 발전기를 여러 대 병렬로 접속한다. 여기다 밑줄 쳐야 됩니다. 다음 중 자기여자 방지법이 아닌 것은, 이게 문제 또 자주 나와요. 발전기를 여러 대 병렬로 접속한다. 수전단에 동기 조상기를 접속한다. 진지상 보상을 할 수 있으니까. 단락비가 큰 발전기를 사용한다. 다음에 리액터를 병렬로 접속한다. 하여간 뭘 접속하면은 직렬입니까? 병렬입니까? 뭘 접속하면 반드시 병렬로 해야 돼요. 직렬로 접속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5번에 동기전동기 기동법. 이번엔 동기전동기를 스타트 시키는 겁니다. 근데 동기전동기는 단상 유도전동기와 마찬가지로 기동 토크가 빵입니다. 동기전동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은 정속도 운전이에요. 근데 그게 가장 큰 단점이에요. 정속도 운전이. 동기전동기는 속도를 조절 못합니다.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기 때문에 가장 어디 적당하냐, 뭐 분쇄기라든지 속도가 일정해야 되는 곳에 가장 적당하게 되는데, 얘는 하여간 기동 토크가 빵이에요. 혼자서 출발을 못해요. 그래서 외부에서 어떤 힘에 의해서 스타트 시켜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자기 기동법이라고 하는 게 있고, 또 하나 유도 전동기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자기 기동법. 회전 자극 표면에 기동 권선을 설치하여 기동 시에는 농형 유도 전동기로 동작시켜 기동시키는 방법. 그 맨 밑에 유도 전동기법.
기동 전동기로서 유도 전동기를 사용하여 기동시키는 방식으로 극수가 두극 적은 전동기를 채용한다. 여기다 밑줄. 극수가 두극 적은 전동기. 만약에 동기 전동기가 8극짜리라고 하면은 스타트 시킬 땐 6극짜리로. 만약에 10극짜리라고 하면은 유도 전동기는 8극짜리로 스타트를 시킨다. 항상 두극 더 적은 것을 사용해서 스타트 시키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관련도 나왔던 문제 중에서 하여간 동기기에서 잡다한 것들 여러 가지 한번 싹 모아가지고 정리를 한번 쭉 한번 해보자. 한번 문제를 제대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 단락비가 1.2인 동기발전기의 퍼센트 동기 임피던스는 얼마인가? 원래 단락비라는 거 K는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퍼센트 임피던스는 물어보죠. 단락비 분의 100이죠. 단락비가 얼마예요? 1.2분의 100 이렇게 되겠죠. 답 얼마? 83. 4번이죠. 2번. 단락비가 큰 동기발전기를 설명하는 일 중에서 틀린 것은 무엇이냐? 단락비가 큰 것은 가번 임피던스가 작고요. 4번 단락전류가 크고 답은 전기자 반작용이 크다? 전기자 반작용 작죠. 그렇죠? 4번이 잘못됐죠. 3번. 다음 중 단락비가 큰 동기발전기를 설명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무엇이냐? 가번 동기 임피던스가 작다? 단락비가 크면 임피던스가 작다? 맞는 얘기죠. 그렇죠? 임피던스가 작아야지 좋은 거죠. 임피던스가 작은 거죠. 4번. 동기발전기에 단락비가 크다는 것은 무엇이냐? 좋은 얘기 찾으면 되는 겁니다. 가나다라 중에서 어떤 거예요? 라번 전기자 반작용이 작아진다? 이게 좋은 얘기죠. 효율은 조금 관련이 없습니다. 효율은 뭐 철손, 동손 이런 거 관련이 있는 거니까 라번 관계고 전기자 반작용이 작아진다. 5번. 동기조산기를 부종여자로 운전하면 어떻게 되는가? 라고 물어볼까? 부종여자로 운전하게 되면 뭐로 작용해요? 리액터로 작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리액터로 작용한다. 4번. 6번. 동기전동기를 송전선의 전압조정 및 역률 계산에 사용한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상을 조절하는 데 사용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것을 동기조상기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그렇죠? 동기조상기. 4번이죠. 7번. 동기발전기의 돌발 단락전류를 주로 제한하는 거는, 자, 보시죠. 여기 만약에 제가 발전기를 하나 놓고 삼상이 나오게 됐는데, 삼상에서 쇼트시킨 다음에 이 발전기를 돌려주게 되면 처음에는 엄청난 쇼트 전류가 흐르다가 나중에는 적당하게 흐르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처음에 엄청나게 큰 전류를 가지고 돌발이라고 해서 이거를 돌발 단락전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영구 단락전류, 지속 단락전류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돌발 단락전류는 누설 리액턴스 플러스 전기자 반작용 리액턴스 분의 2 이렇게 돼요. 그래서 돌발 단락전류를 주로 제한하는 것은 누설 리액턴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누설 리액턴스. 답 4번이죠. 8번. 동기 발전기에서 전기자 전류가 무부하 유도 기전력보다 2분의 파이 라디안 앞서 있는 경우에 나타나는 전기자 반작용은 어떻게 되는가? 자, 이 표 그려보겠어요. 제가 V 이거 그린다고 했었죠. 자, 이렇게 감자냐 증자냐 이걸 알려면 V를 항상 그려야 돼요. 양쪽에 V를 하고 있는 거. 십자를 그린 다음에 V, I를 그리고 이 왼쪽 두 개가 발전기, 오른쪽 두 개가 전동기. 판 위에다 뭐 그린다고요? 감자. 그럼 감자의 반대는 증자. 지금 문제에서 동기 발전기에서 발전기면 이 두 개죠. 거기서 전기자 전류가 기전력보다 2분의 파이 앞서 있는 경우, 전류가 더 앞서 있을 때 어딘가 여기죠. 더 앞서 있을 때 무슨 작용이 일어난다? 가번 증자작용이 일어난다. 9번. 삼상 동기발전기에 무부하 전압보다 90도 뒤진 전기자 전류가 흐를 때 발전기에서 이번에는 전기자 전류가 더 뒤진 거죠. 뒤진 게 흐를 때 어떤 작용이 일어난다? 감자작용이 일어나게 된다. 4번이죠. 10번. 동기발전기의 전기자 반작용 중에서 전기자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축이 항상 주자속의 축과 수직이 되면서 자극편 왼쪽에 있는 주자속은 증가하고 오른쪽에 있는 주자속은 감소시켜서 편자작용을 하는 거. 이거는 이제 직축반작용, 증자, 감자, 직축 이런 게 아니라 가로로 되어 있는 거. 횡축, 그러니까 교차자화작용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4번 교차자화작용. 11번. 동기발전기의 전기자 반작용 형상이 아닌 것은 증자하거나 감자하거나 교차자작용 이런 거는 전기자 반작용에 의한 현상인데 가번의 포화작용 이런 건 아니죠. 가번. 12번. 삼상 동기기의 제동원선의 역할은 가번의 난조방지. 이 관연도에 나온 거 보세요. 몇 번 나왔습니까? 도대체 6년, 7년, 8년, 9년, 10년. 이거 좀 안 나오고 최근에 다시 나오기 시작하나요? 그렇죠? 13번. 동기발전기에서 난조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가번 부하가 급격히 변화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다. 나번에 제동건선을 설치하여 난조 현상을 방지한다. 다번에 난조 정도가 커지면 동기 이탈 또는 탈조라고 한다. 나번에 난조가 생기면 바로 멈춰야 된다. 바로 멈추지 않아도 됩니다. 정상적이면 다시 돌아온다니까요. 14번 난조 방지와 관계가 없는 것은 무엇이냐. 가번에 제동건선을 설치한다. 나번에 전기자 건선의 저항을 작게 한다. 다번에 축 세륜을 붙인다. 나번에 조속기의 감도를 예민하게 한다. 조속기의 감도를 예민하게 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난조, 속도가 급격하게 변화하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15번 동기기의 3상 단락 곡선이 직선이 되는 이유는 뭐냐? 전기적 반작용 때문에. 답은 16번 동기기의 자기여자 현상의 방지법이 아닌 것은 뭘 연결하면은 뭐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병렬로 연결해야 된다고 했죠. 직렬은 안 된다고 했죠. 그렇죠? 단락비 증대한다, 리액턴스 접속한다, 발전기 직렬 연결이 아니라 발전기를 병렬 연결하게 되는 겁니다. 17번 동기전동기 기동 토크는 얼마인가? 동기전동기는 혼자서 스타트할 수 있다고 했나요? 혼자서 못 한다고요. 빵이에요, 빵. 기동 토크 빵. 자기기동법이나 유도전동기법을 이용해서 스타트 시켜주죠. 18번 그림은 동기기의 위상 특성 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전기자 전류가 가장 작게 흐를 때 역률이 얼마냐? 작게 흐를 때 역률 얼마? 최고죠. 1. 19번 삼상 동기전동기의 단자전압과 부하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회전자의 여자 전류를 크기를 변화시킬 때 옳은 것은 무엇이냐? 이게 V특성 곡선 얘기하는 겁니다. 계자 전류를 증가시키거나 적게 하게 되면 뭐가 움직여요? 전기자 전류가 커졌다 작아졌다 움직이고 위상도 바뀌게 되는 거죠. 전기자 전류, 그 다음에 위상 다 바뀌는 거죠. 가번이죠. 20번 동기전동기의 여자 전류를 변화시켜도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 여자 전류를 변화시키게 되면 역률, 역기전력, 뭐 전기자 전류 다 변하게 되는데 다번에 속도 이거는 관계없죠. 동기전동기는 속도가 안 변하는 거죠. 동기기는. 그렇죠? 21번 전력계통에 접속되어 있는 변압기나 장거리 송전 시 정전 용량으로 인한 충전 특성 등을 보상하기 위한 기기는 이걸 우리가 동기조상기라고 하게 되죠. 상을 조절한다고 해서. 22번 동기조상기가 전력용 콘덴서보다 우수한 점은 무엇이냐? 전력용 콘덴서보다 좋은 거는 전력용 콘덴서는 당연히 진상 전류만 할 수 있는데 동기조상기는 전류를 더 늦게도 할 수 있죠. 지상도 할 수 있죠. 두 가지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23번 동기전동기의 자기기동에서 계자건선을 단락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계자건선을 단락하는 이유, 쇼트시키는 이유는요. 다번에 고전압이 유도됐을 때 절연으로부터 파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거 좀 표시해 놓으십시오. 23번. 24번 기동전동기로서 유도전동기를 사용하려고 한다. 동기전동기 극수가 10극인 경우, 10극인 경우 유도전동기는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몇 극 더 적은 걸 사용하라고 했어요. 2극 더 적은 걸 사용하라고 했죠. 그럼 몇 극이 됩니까? 8극이 되죠. 8극. 가번. 25번 삼상 동기전동기 자기동법에 관한 사항 중 틀린 것은 무엇이냐? 자기가 스스로 돌아가는 거. 가번에 기동 토크를 적당한 값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변압기 탭에 의한 전격 전압의 80%로 저압을 가해 기동한다. 관련 없는 겁니다. 가번. 26번 50Hz 500rpm의 동기전동기에 직결하여 이것을 기동하기 위한 유도전동기의 적당한 극수가 어떻게 되는가? 50Hz 500rpm. 그러면은 50Hz 500rpm. NS는 P분의 120F. 50Hz 500rpm. 500은 P분의 120 곱하기 50. 이게 얼마가 됩니까, 이게? 이게 6천이지, 6천. 6천을 뭘로 나눠야지 500이 됩니까? 12로 나눠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몇 극이 돼야 돼요? 빼기 2극을 해야 되니까 10극이 되죠. 그렇죠? 답은 27번 다음 중 역률이 가장 좋은 전동기는 무엇입니까? 역률이 가장 좋은 거 동기전동기죠. 동기전동기는 왜요? 역률을 항상 1로 만들 수가 있죠. 내가 원하는 대로. 28번 동기전동기의 특징으로 잘못된 것은 무엇이냐? 가번에 일정한 속도로 운전이 가능하다. 장점 맞죠? 나번에 난조가 발생하기 쉽다. 맞죠? 다번에 역률을 조정하기 힘들다? 아니죠. 이 동기전동기는 역률을 조절하기가 너무너무 좋죠. 다번. 29번 동기전동기의 특징과 용도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진상, 지상의 역률 조정이 된다. 맞습니다. 나번에 속도 제어가 원활하다. 이 동기전동기는 속도가 안 돼요. 속도하게 되면 아주 이 부분이 약점입니다. 30번 동기전동기를 자기기동법으로 기동시킬 때 계자회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단락시킨다. 되겠나? 단락시킨다. 과전압이 생기는 걸 막기 위해서 단락시킨다.
31번. 동기 전동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이냐? 틀린 것은 가번 정속도 전동기, 저속도에서 효율이 좋다. 맞고요. 나번에 역류를 조절할 수 있다. 맞는 얘기죠. 다번에 난조가 일어나기 쉽다. 이건 단점이기는 하지만 설명이 맞죠. 나번에 직류 여자기가 필요하지 않다. 아닙니다. 동기기는 회전 계좌형이기 때문에 안에다가 회전하는 놈에다가는 직류를 줘야 돼요. 그러니까 직류 여자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32번. 회전 계좌형인 동기전동기의 고정자인 전기자 부분도 회전자의 주위를 회전할 수 있도록 이중 베어링 구조로 되어 있는 전동기로 부하를 건 상태에서 운전하는 전동기를 우리가 초동기 전동기라고 합니다. 가번에 초동기 전동기. 33번. 삼상 동기 전동기의 토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삼상 유도 전동기는 공급 전압의 제곱에 비례하게 되고요. 삼상 동기 전동기는 공급 전압에 그냥 비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몇 번? 가번이 되겠네요. 네, 여기까지 33문제 봤었는데 마지막에는 여러분이 쭉 보시면은 한번 계속 반복해서 보시게 되면은 두 번째 보실 때에는 다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여기서 동기기 설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